해몽은 꿈의 내용을 풀이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다. 특히 뛰어난 예언가들은 최면이나 꿈을 통해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인간은 꿈의 산물이고 인생살이는 꿈의 실현이다. 따라서 꿈은 인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세월이 꿈과 같다는 말은 꿈은 시간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생은 꿈이 예지한 시간적 한계에서 점점 소멸되어가는 현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꿈의 뜻을 따라야 한다. 오늘은 꿈의 모든 신비를 밝혀낸 책 해몽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유물론은 뇌세포 작용 때문에 정신에 지장이 오고 뇌세포는 물질이므로 정신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소리를 통과시키는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방송국의 전파를 맞추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것으로 따진다면 뇌세포는 정신작용의 통과장치이지 정신작용의 발생장치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지능이 낮은 사람의 뇌세포와 천재의 뇌세포를 비교하면 물질적인 구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 배열 분포의 면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유물론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물질에서만 온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꿈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구시대적인 유물론적 사고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꿈은 물질적 요소에 의해 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로 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은 인간의 미래를 예지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면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믿는다. 꿈 연구에 유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모리는 신체에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인위적인 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상황의 것은 꿈으로 보지 않고 현실의 행위로 다룬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신체에 자극을 주어 반응하게 하는 것은 예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파동이 인간의 뇌파와 합쳐지는 것이 바로 꿈이다. 감각적인 파장이 미치는 면이 육체가 잠들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밤 꿈자리가 사납더니 오늘 사고를 당했구나 라는 말을 검토해보자. 첫째, 누구라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꿈이 어떤 사고를 미리 경고한다. 셋째, 꿈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넷째, 꿈을 꾸었으나 해몽술이 부족하다. 다섯째, 일단 꿈을 꾸었으면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는 꿈과 해몽을 무시한 우리의 공통점이다. 어떤 사건을 당하고 나서야 꿈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의 해몽은 꿈에 의해 미리 짜여진 인생의 행위와 당해야 할 일을 꿈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고대 히랍 시대에는 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해몽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해몽을 작전 정보의 최우선으로 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에 비해 해몽술이 미급했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꿈에 나타난 것은 모두 예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제로 손해나 이익에 관계되는 것만을 꾸고 현실과 관계없는 것은 꾸지 않는다. 모든 꿈은 인생살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해몽의 목적은 꿈을 꾸고 앞으로 당해야 할 상황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음주와 유흥하는 꿈은 죽음을 암시한다. 왜 이렇게 해몽할까? 술은 원숭이가 발견한 것이다. 옛날에 원숭이가 과일을 나중에 먹기 위해 이를 따다가 저장한 것이다. 그릇이 없어 홈이 파인 암석 구덩이에 저장했고 이것이 발효되어 포도주나 과일주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술에 취한 원숭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원숭이가 술을 만들고 마시는 것을 알게 되고 술이 취하면 다른 짐승들에게 붙잡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인간이 이 술을 마시고 시험해본 후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은 술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 맨정신으로는 전쟁이 불가하기에 대담성이 생기도록 군사들에게 술을 먹인 것이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10중 8구는 죽는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전우를 배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 술을 마시면 죽음으로 해몽하고
권하는 술을 거부하면 반드시 비굴함에 빠지고 원숭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해몽한다. 따라서 해몽은 미신이 아니라 경험 철학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귀중품에 관한 꿈은 길몽이다. 가족에 관한 꿈은 대부분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족이 모두 모인 꿈은 불길한 일이 생길 암시이지만 가족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며 음식을 먹는 꿈은 길몽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조상에 관한 꿈은 대부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애인에 관한 꿈은 환상적인 면이 많아 해몽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꿈을 꾼 후에는 연정이나 욕정의 상상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애인에 관한 꿈은 평소의 갈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실과 반대인 경우가 많다. 탈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에 해몽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신체의 고통이 육체의 감각 기능을 자극시키는 반응으로 분류해야 한다. 환각은 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꿈은 잠을 자야 하는데 이것은 잠든 상태가 아니다. 반면 친구에 관한 꿈은 협조자나 동업자를 암시하고 현실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정치인 등 지위가 높은 사람에 관한 꿈은 강한 의지력과 밝은 전망을 암시한다. 대변과 소변은 대부분 재물을 암시한다. 하지만 옷이나 피부에 대소변이 묻거나 대소변을 도둑맞는 꿈은 흉몽이므로 재물이 빠져나간다. 동물에 관한 꿈은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므로 해당하는 동물의 성격을 고려하고 행동을 파악해서 해석한다. 호랑이는 명예, 사업, 지위 등을 암시하고 꿈에서 토끼를 본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용이 꿈에 나오면 최고의 길몽으로 여기며 뱀에 관한 꿈은 해몽인 경우가 많다. 개에 관한 꿈은 대체적으로 불길하며 부정한 행동과 질병 등을 암시한다. 물고기는 재물, 출세, 기쁜 소식 등을 암시하고 해몽과 관계가 깊다. 건물과 집에 관한 꿈은 대부분 길몽이지만 이사에 관한 꿈은 현실을 벗어나거나 생활이나 인생을 다시 검토하라는 경고이고 죽음과 관계가 있다. 돈에 관한 꿈 중에서 동전은 재료와 액수를 살펴 해몽하고 지폐는 길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1,000원짜리는 실제의 액수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10,000원짜리는 수량과 비례하여 횡재수가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꿈은 대부분 길몽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하지만 환자를 보거나 만난 꿈은 흉몽으로 불길한 일이 생긴다. 예로부터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언젠가부터 미약하게나마 미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다. 인간은 본성의 일부이긴 하지만 신성적인 면과 영감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예감은 적중률이 높다. 죽을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대개는 자신이 죽는 시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 죽을 것이라고 예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꿈은 수차례 계속된다고 한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도 유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는 잠깐 의식을 찾는다고 한다. 우주의 파동과 임산부의 뇌파와 태어날 아기의 유전적인 파동의 합류에 나타나는 것이 해몽이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인 육체의 구성은 잉태가 그 시초가 된다. 해와 달, 별 등이 해몽에 나타나는 것은 태양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탄소동화 작용에 대한 것과 우주 생성의 것으로 모종의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임산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인간의 신성이 그 유전인자의 본뜻을 어긴 것에 대한 영적 심리의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 해몽을 꾸지 않고도 출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몽은 아기의 성별부터 죽을 때까지의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몽을 꾸고도 관심이 없어 잊었거나 해몽인지 모르는 것이지 해몽을 꾸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해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바르게 해몽할 수만 있다면 일생일대기를 계획해 놓은 인생의 여정표가 될 것이다.